여러분 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썰인데 제가 오른쪽 무릎에 연골이 없는 이유예요. 저는 초등학생 때 오른쪽 무릎에 연골을 제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썰을 들려줄 건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 내가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 교실 뒷문 쪽에서 여자애들이랑 놀고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우리 반에 어떤 남자애가 A라는 애가 있다고 쳐. 이 A가 나를 치고 도망가는 거야.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막 쫓아가다가 귀찮은 거야. 왜냐면 어쨌든 얘는 다시 올 거니까. 얘는 쉬는 시간 끝나면 다시 올 거니까. 나는 그때를 노려야지 하고 다시 앉았어. 근데 얘가 다시 와서 또 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잖아. 너는 진짜 잡히면 죽는다. 내가 이랬어. 그러고 나서 다시 앉아서 놀고 있는데 얘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탁 치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뒤졌다 이러고 진짜 엄청 전속력으로 쫓아가고 있었어.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차차차차 쫓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반 남자애였는데 B인 남자애가 내가 이렇게 막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발을 건 거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촥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일단 양쪽 무릎에 다 화상을 입었고 그때 아마 연골이 파열됐던 것 같아요. 진짜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팠고 계속 아팠어. 1년 동안 참았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MRI가 건강보험이 안 됐어요. MRI가 되게 신식 기술이다 보니까 찍는데 1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럴 돈이 없는 거야 이걸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검사를 못 받고 파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한의원 가서 침을 맞는다거나 그 정도밖에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아픈 걸 버텨야 했어.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떻게 MRI 비용이 마련이 돼가지고 MRI를 찍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찍었을 때는 이미 연골은 다 찢어진 상태였고 아마 그 정도의 사고였으면은 이미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연골이 찢어졌을 거다. 이렇게 찢어진 상태에서 1년을 버틴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뭐 뻔한 이야기인데 성인도 이렇게 찢어진 채로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애를 이렇게 1년 동안 냅두냐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하고 수술을 거의 바로 잡혔지. 이 선생님이 수술이 꽉 차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어린 애가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이니까 성장판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술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태로 오래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선생님이 다행히 수술을 빨리 잡아주셔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1년이 지났잖아. 어쨌든 이게 학교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학교에서 보통은 학생들 보험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배상을 조금 받을 수 있어. 보험을 받을 수 있어. 근데 학교 측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쳤었고 1년 전에. 근데 이제 뭐 MRI 찍을 비용이 없고 해서 지금 이제 수술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봤던 목격자, 발을 걸었던 애, 그리고 나를 치고 도망갔던 애 이렇게 4명을 선생님이 불러다가 이야기를 막 했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애들이 너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학교에서 얘가 얘를 치고 도망갔고 그래서 얘가 얘를 발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걸 정말 본 애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학교에서 사고가 난 건데 그때 찢어진 게 아닐 수도 있고 밖에서 찢어졌는데 그때 찢어졌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보험을 못 해준대.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 가해자가 있잖아. 나는 지금 발을 건 애가 가해자잖아. 근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수술을 하고 마취가 덜 깨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각서를 쓰라고 들이밀더래. 원래 같으면은 사실 가해자가 이거는 100% 해주고도 남은 거야. 오히려 피해 보상을 받아야 돼. 왜냐면 나는 아직도 무릎이 아프거든요. 나는 어제도 비가 와서 잠을 잘 못 잤고 그제도 눈이 와서 잠을 거의 못 잤어. 한 2시간 잤나? 나는 그 10대부터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평생을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 원래는 이제 가해자 측에서 사실 100%를 해주고도 피해 보상을 오히려 해주면 더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 왜냐면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아팠고 앞으로의 미래도 계속 아플 예정이니까 나는 인공관절을 넣을 때까지는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내 인생에도 변화가 있었고 많이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 측에서 애들이 놀다 그런 거니까 50%의 수술비만 받겠다라고 한 거야. 왜냐면 여기서 돈이 없다고 한 거지. 가해자 측에서 돈이 없다. 수술비를 100% 부담하는 건 힘들 것 같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끼리 놀다 그런 거고 50%만 부담을 해라 라고 해서 50%를 이제 이쪽에서 주게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수술을 받고 나서 가해자 측 어머니가 와서 그 50%의 돈과 함께 각서를 내밀었어요. 근데 그 각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앞으로 이 사건으로 자기 아들 발목 붙잡지 말라고, 이 사건으로 자기네들한테 다른 어떠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아는 거지. 이 수술로 인해서 내가 몇십 년간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걸 아는 거지. 근데 나는 사실 아직까지도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나는 내 동의는 내가 아플 거잖아. 저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되게 나중에 들었는데 각서를 주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 처음에는 엄마도 여기 각서에 사인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울면서 빌더래. 자기 이거 사인 못 받아가면은 남편한테 맞아 죽는다고, 자기 아들도 맞아 죽는다고 그렇게 막 울면서 빌더래. 그래가지고 사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건의 이런 각서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하거든? 누군가에게 그렇게 고통을, 평생의 고통을 안겨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지?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 가해자한테 수술비 50%를 받았고 계속 학교에서는 잘못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는 보험 못 해준다, 우리 학교에서 다친 게 아니다,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학교에서 다쳤다고 말을 하는데도 우리 학교에서 다친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빠가 학교를 찾아갔던 걸로 알아요. 왜 이게 안 되냐고. 근데 결국 학교에서 안 해줬던 걸로 기억해.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뭐 우리 학교에서 사고 났다 이걸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어른들의 이기심 속에서 나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엄마도 되게 많이 원망하거든요. 엄마가 뭔데 사인을 해줘? 라는 생각도 해. 왜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는 그 아줌마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동정의 마음으로 그 아줌마를 본 건 엄마의 감정이잖아. 나 지금 수술 박해가지고 옆에서 누워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많은 걸 포기하면서 사는데 왜냐면 내가 이 수술로 인해서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휠체어를 6개월 정도 탔었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걸어다니지를 못했어 제대로. 그래서 중학교 내내 무릎 보호대를 하고 다녔고 계속 다리 재활 치료를 계속했었고 조금만 무리하면 다리가 이제 부어올라요. 부어오르면은 물이 찼다고 물을 빼야 된다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주사기 이따만한 거 가져와가지고 발이 찔러가지고 물을 뺀단 말이야. 진짜 주사기 이따만해. 이게 다 들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걸 갖다 넣어. 근데 그거 넣어서 이렇게 빼잖아? 그럼 이제 물 나온다 선생님 막 이래. 근데 물 아니고 피가 나와. 근데 그게 물이래. 어릴 때 그것도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무리하면은 그렇게 물 빼러 가야 되고 그랬었단 말이야 무릎에. 진짜 제일 싫었던 건 나쁜 애들이 중간중간 있어. 그러면은 다리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이 무릎 수술은 정말 큰 인생의 전환점이었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많이 바뀌었고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때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고 힘들었다. 잘 버텼고 앞으로도 잘 버텨갈 거다. 다만 나는 아직도 내가 만약에 가해자라면은 나는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평생을 사죄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 정말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것도 느꼈고 어린 시절이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내 결정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덤덤하게 풀어보려고 한 썰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냥 어릴 때 달리다가 무릎 꿇고 막 슬라이딩 해가지고 양쪽 다 화상 있고 무릎 터져가지고 연골 제거했어 막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어. 항상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의 이야기들 있잖아. 1년의 고통을 내가 이거를 찢어진 상태로 살아야 했고 그땐 정말 힘들었거든. 매일 울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런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해줬던 안 보였던 부분의 이야기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화제 전환이나 할 겸 새로 그림 볼래요? 내 두 번째 아크릴 작이야. 아직 습작입니다. 습작 한 번 더 하고 나서 이제 제 그림 들어갑니다. 그렇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운 것 같아. 그냥 오늘은 그럼 내 녹두리를 어쩌다 보니까 풀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나는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 왜냐면 자고 있었으니까 망덩이지. 그 각서를 뒤밀었을 때 내 어릴 때 성격으로는 내가 깨있는 상태에서 각서를 뒤밀었으면 난 이거 못 해준다고 했을 거거든. 그래서 내가 잘 뛰었나? 나는 이 이야기도 성인이 돼서 들었다. 어린 시절에는 아예 몰랐어요. 머릿속에 이제 막 뭐가 단어가 꼬인다. 난 가야겠다. 뿅.